또 요거 T자 잘 외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직접 재료비 있죠. 요게 간혹 가다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시험 때. 그러면 요 공식 갖고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공식이 요거 구하는 공식이에요. 재료비 구하는 공식. 그래서 기초는 언제 거라고요? 작년 거. 1월 1일인데 작년에 넘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는 언제 사는 거예요? 올해. 기말은요? 12월 31일 날 남은 거예요. 그러면 남은 거는 버려요? 내년에 써요? 내년에 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작년에 남은 거랑 올해 산 거 가지고 올해 남은 거를 빼면은 쓴 게 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재료비 구하는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제공품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제공품인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요. 요게 차이예요. 차변의 기초 제공품 단기 총 제조 원가, 그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그러니까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여기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비 있죠. 얘네들 다 합친 걸 뭐라 그래요? 단기 총 제조 원가라 그래요. 다 똑같은데 요 네 개가 없어지고 여기 하나 들어왔죠. 단기 총 제조 원가. 그러면은 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비 더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공품이 완성되면 제품이 돼요. 뭐가 된다고요? 제품. 그래서 제품은 여기 가시면 볼 수 있어요. 어디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제품을 만들죠. 예, 그래서 작년에 제품은 왜 만들었냐면 팔려고 만든 거예요. 뭐 하려고요? 팔려고. 그래서 작년에 만들다 그 팔다가 남은 걸 기초 제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초 나오면 언제 거라고요? 작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팔다가 남은 거, 그게 이제 기초 제품. 그 다음에 올해 완성된 거 뭐라 그래요? 올해 완성된 거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 다음에 대변에 우리가 왜 만들죠? 팔려고 만들죠. 맞죠? 팔린 거를 매출 원가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매출 원가. 그 다음에 남은 거를 뭐라 그러냐면 기말 제품이라 그래요. 무슨 제품이라 그래요? 기말 제품.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노무비 제조경비 있어요. 예, 노무비가 월급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월급. 요건 이제 적어 드리고 그다음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노무비는 이제 전월 성급액, 당월 지급액, 당월 미지급액만 차변이에요. 그래서 설명은 드릴 겁니다.
앞에 보시면은요,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그 월급 주잖아요. 뭐 줘요? 월급. 근데 원래 가장 이상적인 월급은 이렇게 주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요러면 딱 몇 달 치죠? 한 달 치죠. 요걸 몇 월 며칠 날 주는 거예요? 1월 31일 날. 그러면 요게 가장 이론에서는 이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1일부터 말일까지니까. 근데 이렇게 주는 회사도 있죠.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해서 월급 주는 회사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1월 31일까지 일한 걸 뭐 2월 10날 주거나 2월 25일 날 주거나 이런 식으로 며칠 이렇게 깔고 일명 누적시키고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일단은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는 회사도 있죠.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해서 2월 25일 날 월급 주는 회사들도 존재하죠. 예. 근데 우리는 일단 요걸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 두 번째 걸로. 요건 가장 이상적인 회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는 회사도 실제 있어요. 그럼 이렇게 주는 회사도 실제 있어요. 예. 저 전에 다니던 데는 이렇게 줬었는데 1월 26일부터 2월에다 이렇게 줬었구나. 맞다. 1일부터 1월 1일부터 저도 이거 놀랬었는데 1월 31일 거를 1월 25일 날 월급을 줘요. 진짜 이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상한 거예요. 뭐 저하고는 크게 상관없었는데 이상해서 거기 이제 격리 보시는 분한테 물어봤죠. 이거 만약에 1월 25일 날 도망가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거기 담당자분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진짜 이렇게 월급 줬었어요. 되게 희한하죠? 이렇게 주는데 드물어요. 근데 저도 한 번 봤어요. 그래서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이론에서는 이 1일부터 말일까지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는 회사들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당월에 주는 게 1월 11일부터 언제까지 준 거예요? 2월 10일. 그러면 전달에 이미 1월 1일부터 1월 10일 것까지는 줬겠죠? 그러면 요 대변에서 2월 1일부터 며칠까지 빼면 돼요? 2월 10일까지 빼면은 정확하게 몇 달치가 남죠? 한 달치가 남죠. 여기 보세요. 여기 1일부터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잖아요. 그러면 2월 1일부터 2월 10일 것까지 빼면은 딱 몇 달치 나와요? 한 달치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한 3~5년에 한 번씩. 이거 왜 자주 안 내냐면은요. 솔직히 실무에선 이거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그냥 실무에서는 1월 달에 줬으면 1월분 월급, 2월 달에 줬으면 2월분 월급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크게 쓸모는 없는데 어쨌든 시험에서는 가끔씩 물어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쩔 수 없이 뭐를 하셔야 된다고요?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제공품 수량 구하는 거. 뭐 구하는 거요? 수량 구하는 거.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공손품 수량. 그래서 제가 좀 전까지 써드린 거는 요것들은 다 돈 구할 때 쓰는 거예요. 뭐 구할 때요? 돈 구할 때. 근데 유일하게 이제 수량 구할 때 요렇게도 시험 문제의 출제가 되신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보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저거 외우는 날, 암기하는 날이 조금 많아요. 저거 딱 한 번. 그거 빼놓고는 양이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저게 다 연결되는 거라 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220 몇 페이지요? 4페이지.
네, 224 224. 그래서 224페이지 보시면 무슨 별 원가 계산이라고 있으세요? 요소별 원가 계산이라고 있으시죠? 그래서 거기 제일 처음에 보시면 원재료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밑에 보시면 추적 가능성 좀 볼게요. 제일 밑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추적 가능성에 거기 직접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어요? 직접. 그래서 직접 그러면은 몇 군데에서 쓰는 거라 그랬죠? 직접이라고 나오면 몇 군데? 한 군데. 특정. 그래서 몇 군데에서 쓰는 거라고요? 한 군데에서. 그다음 간접이라고 나오면 공통 여러 군데라고 기억을 일단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직접 나오면 몇 군데 들어가는 거라고요? 한 군데. 간접은요? 여러 군데. 그거 좀 잘 봐두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228페이지도 필요 없고, 필요 있는 게 잠시만요. 교재 내용에 저기로 와주세요. 242페이지. 그래서 242페이지 보시면은요. 원가에 뭐라고 있죠? 배분. 배분 옆에다가 똑같은 말이 배부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배부. 배부나 같은 말입니다. 배분이나. 뭐 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인과관계. 인과관계의 뜻이 뭐예요? 인과관계의 뜻.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그거를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친구들 만나서 친구 3명이 만나서 밥 먹으러 갔어. 근데 밥값이 3만 원 나왔네. 그러면 나누어서 내죠. 뭐 돈 많은 사람이 낼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눠서 내잖아요. 그때 나눌 때 뭘로 나눠요? 인원수로 나누잖아요. 맞죠? 네, 그게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인과관계. 셋이 만났으니까 3으로 나누어서 내자. 이런 거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무슨 관계라 그래요?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말로 그냥 연관성이라고도 해요. 관련 있는 걸로 나누어줘라. 그래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잘 나와요. 뭐 잘 나오냐면은요. 건물. 건물 나오면 면적이에요. 뭐예요? 면적. 왜 그러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똑같은 지역이라고 봤을 때 면적이 적으면 가격이 어떻죠? 싸죠. 면적이 크면 일반적으로 가격이 어때요? 비싸요. 네,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도 면적에 따라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큰 평수 사는 사람은 관리비를 많이 내고
작은 평수 사는 사람은 관리비를 어떻게 내요? 적게 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싸움 날 거잖아요. 인원수. 왜냐면 큰 평수라 그래서 무조건 많은 사람이 사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적은 평수라 그래서 무조건 적은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적은 평수에 10명이 살 수도 있고 큰 평수에 혼자 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나누는 방법들을 찾다가 아, 건물 관련된 건 뭘로 나누자? 면적으로 나누자. 왜냐면 큰 평수 산다는 얘기는 뭐가 있을 것이다? 돈이 있을 것이다. 맞잖아요. 돈 없으면 큰 평수로 가야 돼요? 작은 평수로 가야 돼요? 작은 평수 가야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정해서 뭐 해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도 돈 없는 사람들은 큰 평수 줘도 못 살아요. 만약에 50평짜리 갔어. 50평짜리면 못해도 관리비가 50만 원 넘어요. 관리비만. 예. 그거 내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큰 평수 사네. 그러면 돈이 좀 있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금 떼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세금 내? 그러면 저기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혼자 살면 돼요.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세법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인데, 세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돈 많은 거 자랑하면 세금 많이 뜯어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뭐도 많이 내야 돼? 세금도 많이 내야 돼.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돈 내가 쓰는데 뭐하러 세금 내? 그러면 저기 아무도 없는 섬에 가셔서 그냥 혼자 사시면 돼요. 그리고 경찰을 왜 불러요? 세금도 안 내는데. 맞죠? 그래서 이게 세금 갖고 쓰는 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솔직히 못 버시는 분한테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50만 원 세금 내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벌고 돈 많이 쓰는 거 자랑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비싼 거 산대. 그러면 사고 뭐 많이 내시면 돼요? 세금 많이 내시면 돼요. 자동차 비싼 거 산대. 그럼 사시면 돼요. 그리고 뭐 많이 내시면 돼요? 세금 많이 내시면 돼요. 왜냐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법 자체가. 근데 이 기자놈들이 문제세요. 기자놈들이 은근 왜 세금 많이 내야 돼?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말장난을 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어느 누구도 전 세계의 어느 누구도 세금 많이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그 나라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세금 더 많이 내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세금 관련돼서 뭐 어마무시하게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자주 나오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세금을 낸 만큼 혜택 받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혜택 받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약간 당연시해요. 우리나라 경찰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우리나라는 112에 신고하면 몇 분 안에 출동해야 된다. 이게 있어요. 네. 그리고 밤에도 112 부르면 오잖아요. 일단은 뭐 늦게 올 때도 있긴 있지만. 근데 그 늦게 오는 거의 대부분은 그 장난 전화한 놈들 때문에 그래요. 별것도 아닌데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갖고 저기 뭐냐. 여름 되면은 여름인가? 가을 되면은 119에 뭐 이상한 전화 좀 하지 말라고 막 나오잖아요. 출동해야 되는데 출동 못하고 막 딴 거 하고 있으니까. 집 문 열어주고 있고. 근데 원래 모르겠어요. 119 소방대원이 문 따주는 사람 아닌데. 문 따주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출동하면 출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세요. 무슨 관계요? 인과관계. 그래서 관련 있는 걸로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배부해줘야 사람들끼리 다툼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요걸로 나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밥값 n분의 1로 내잖아요. 인원수로. 왜냐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하면 싸울 겁니다. 만약에 셋이서 갔는데 고기가 9덩어리였어. 4덩어리 낸 사람은 10덩어리였어. 4덩어리 낸 사람한테는 40% 내래. 이러면 싸움 날 수도 있죠. 그냥 n분의 1이 가장 어때요?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건물 나오면은 면적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243페이지
원가의 배분 목적 보시면 1번에 보시면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원가를 뭐 하는 거예요? 배분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파트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244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원가의 배분 기준에 무슨 관계요? 인과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그 다음에 수혜 기준이라고 있죠. 요거는 이제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내는 게 수혜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부담 능력 기준은 돈 많이 있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많이 내는 거. 내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커. 요거는 가족들끼리 중에서 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 중에서 어떤 큰 일이 생겼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분이 더 내는 경우들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게 이제 부담 능력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정성, 공평성 기준인데 솔직히 세법은 부담 능력 기준하고 좀 연관성이 맞긴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시에 거기 24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